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힘차게 집회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도 서울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받아야 하는 서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 마음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동지들, 우리 용서하지 맙시다. 이거 나라 아닙니다. 자본의 개가 된 경찰들과 공무원들, 우리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함께 살아가야 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이것이 나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한 달여 만에 집회 물품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회 물품조차 둘 수 없을 정도로 현대차 앞에 이 유명한 알바키 집회가 이 길을 다 차지하고 타인의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차라리 웃고 말고 싶습니다. 동지들, 우리 비록 오늘의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각자 마음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힘내서 투쟁합시다. 자,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모두 일어나서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묵상. 바로 다 같이 이몰련 행진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자라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내어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동지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 없이 한 사람씩 나와서 발언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경택 국장님, 전 조직국장님 임경택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꼭 피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부의 정책이나 하는 행위 때문에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연세대 종합병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오전 내내 검사를 하고 조금 쉬다가 여기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심스러운 따름입니다. 대통령이라 적자는 지 가족의 범죄도 옆에서 방조하는지 아니면 공범으로 함께하는지 모를 따름입니다. 또한 이 서초구의 서초경찰이나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더 탐사 기자들이 대통령 관저에 뇌물을 싣고 가는 것을 중계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초경찰 뭐랍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기득권, 기독교 대부분 앞에 가면 사랑의 교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불법으로. 이게 서초구청이 하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럼에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를 막으려고 서초구청은 천막을 뜯어가고 집회 물품을 실어가고 빼앗아가고, 이게 서초경찰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득권한테는
벌벌기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범죄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젊은이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여기 10년 넘게 투쟁한 박미 동지가 저런 젊은이들한테 직업 창출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게 직업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이 아무리 박미 동지 집회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할 것입니다. 여기 혼자 10년 넘게 투쟁해왔습니다. 온갖 방해, 강남역에 김유 동지가 CCTV에 올라간 것을 봤는지 여기도 저렇게 못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짓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경찰 안 부끄럽습니까?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재벌들 회사 앞에 가서 떳떳하게 공무원 노릇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헌법으로 생긴 집회 시위입니다. 방해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입니다. 어차피 10년 동안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잡초가 아무리 밟아도 비만 오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하룻밤 자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미 동지가 천리길이라 되는 부산에서 이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 정당한 것을 끝까지 생명이 날 때까지 이뤄내야 말겠다, 그런 집념 때문에 한 사람의 집념이 아마 현대장터에 구멍을 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신념은 저버릴 수 없을 겁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젊은이 노동자들도 지금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 투쟁. 임백태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은 기업의 기본이다. 정의선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투쟁. 내부 고발자 투쟁 11년. 정의선은 부끄럽지 않냐? 내부 고발자 투쟁 11년. 정의선은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투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발언, 근호찬 동지, 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사원소 말랑기집에서 권호찬입니다. 투쟁! 제가 오늘 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정신과예요. 근데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계속 띵하고 자꾸 또 눈물이 나고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더니 이게 그 롱코비드라는 거구나. 코로나 후유증이 뭐 머리도 빠진다고 뭐도 있대고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까지 해봤거든요. 정상이랍니다. 정상. 뇌파도 정상, 뭐 집중력도 정상, 기능도 정상.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배운 거하고 현실이 안 맞아서 지금 정신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는 뭐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순살자이라느니 뭐 자이 워터파크라느니 뭐 현대건설은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GS입니다. GS.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철근 빼먹은 건설사 잘못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누굴 때려잡습니까? 건설 자본 잡습니까? 노조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노조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애꾸는 사람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거꾸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회계를 배웠었는데 회계 첫 시간에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 하면은 뭐부터 가르치냐?
부정이 있으면은 내부에서 이거를 신속히 알려야 된다. 그래야 회사가 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을 신고를 하면은 사람을 해고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교과서 첫 페이지에 열면은 부정 신고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라고 써있는데 이 앞에 가면은 이게 거꾸로 돼요. 제가 정신병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또 우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 앞에서 똑같이 시위하는 두 집단 있습니다. 여기 박민희 동지하고 여기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검은 옷 입으신 분들 설마 현대차에서 썼겠습니까? 현대차에서 한 명 잡겠다고 썼겠습니까마는 자발적으로 오셨겠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설마 현대차에서 설마 한 명 잡겠다고? 에이 설마 졸렬하게 그렇게 안 살겠지. 근데 이 20대1 싸움인데 경찰이 20편을 듭니다. 알박기를 해도 봐주고 여기는 알박기를 해도 봐주고 뭘 해도 봐주고 다 봐주는데 여기는 뭐 하나만 어겨지면은 천막을 뜯어가고 뭐 물품을 앞서가고 한 달 동안 돌려주질 않고 막 그럽니다. 이게 내가 배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맞나? 누구 말 맞따라 만 명한테만 평등한 건가? 이래가지고 또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또 이 회사는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한 명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수십 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지금 한 명의 입을 막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효율적인 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의선 씨는 그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한 명을 잡는데 20명, 40명을 쓴다고? 그래서 또 몇천만 원씩 쓰면은 그 돈이면은 차라리 복직을 시키는 게 쌉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또 뒷목이 잡혀입니다. 이렇게 제 현실하고 세상이 제가 배운 거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아픈 거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못됐다고 말한 박민희 동지 복직시킬 수 있게 세상이 거꾸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힘 한 번만 모아주십시오. 정우찬 동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24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는데 저희들이 1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숫자 2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또 낮과 밤 또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인원의 3배에서 4배는 현대에서 고용했다고 봅니다. 자, 저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알바비 올라갑니다. 우리 그건 참 환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저것은 저 쓸데없는 짓에 고객들의 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것을 정의선이 주문해서 내가지고 주겠습니까? 고객들 차량 금액에 계속 올려가면서 해마다 옵션 하나씩 바뀔 때마다 차량 가격 오르고 또 그 다음에 몇 년씩 바뀌면 차량 가격 오르고 그런 식으로 올리면서 얘들 돈은 고객 주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현대에서 저 많은 애들 물론 저희들한테 돈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좋은 일, 당당한 일, 정말 노동자로서 땀 흘려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면 우리도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알면서 저 집회가 1순위라고 합니다. 선순위라서 저 집회를 보호하고 다른 집회를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서초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대한민국 법 질서를 운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경찰의 행세를 하는 인간들이 저 인간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뭉치면 반드시 저런 대먹지 않은 공무원들 쳐낼 수 있습니다. 동지들 힘내서 우리 더욱더 단결해서 반드시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그런 나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채희 박사님 오늘 시한수 하시겠답니다. 아니 오늘 동지들이 좀 적게 왔네요. 우리 노동당 동지들도
그 사회자도 안 오시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시라도 한숨 낭송에 왔습니다. 근데 금방 우리 그 서울대 대학원 동지 그거 뭐냐 제가 그 의학 공부를 한 4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웬만한 그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먹는데 저 나쁜 놈들 현대 기아차 그 정의선 자본이 아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 우리 서울대 대학원 동기를 중지적으로 괴롭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미 동지 11년 내부 고발 해고자 박미 동지 투쟁 11년이 지금 전국의 노동자들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파업 투쟁 한번 잘 안 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도 최근에 총파업에 참여할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우리 박미 동지한테 다들 전국의 노동자들은 감사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7월 14일 날 저녁에 썼는데요. 시 제목은 총파업이라는 시 제목이에요. 총파업. 총파업이 뭔지 아시죠? 뭐 대파업, 중파업은 많이 알았을 텐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총파업. 장맛비 폭우 쏟아지는 거리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운 저 거대한 노동자 총파업. 공장의 라인 전체를 끊고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 공장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것 선언하는 투쟁. 움직이는 모든 사물들 멈춰 세우고 거리의 물류를 완전히 멈춰 거리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것 선언하는 투쟁. 저 농토에 삽자루 세워놓고 붉은 깃발 휘날리는 시간, 저 거대 도시 빈민가 모두 다 철시하고 거리에 나와 외치는 저 투쟁의 함성. 이 땅 자본주의 체제 그 전체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저 노동자 빈민의 위대한 선언. 노동자 빈민을 때려잡고 권력이 자본가에 그치라는 저 못된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퇴진시키자 세상 전지에 대놓고 외치는 저 거대한 흐름들.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두 다 일손을 놓고 하나같이 저 폭우 쏟아지는 저 거리에 나와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하나같이 단결된 투쟁되어 노조 탄압, 공안 정권, 전쟁몰이, 신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국의 공장들도, 건설 현장의 망치들도, 병원 현장의 나이트캡도, 거리를 달리던 화물차들도, 고객가 안내를 맡던 수화기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저 분필들도, 저 가난한 거리의 포장마차들도, 저 폭우 쏟아지는 농토의 삽자루들도, 저 거대 도시의 지하철들도, 시처럼 느낀 저 열차들도, 거리를 질주하던 버스들도, 택시들도, 이 땅 노동의 손이 가는 곳 그 어디에서도 한날 한시 모두 멈추는 시간들. 그 대신에 저 거리들에 쏟아져 나오는 저 군중대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빈민들, 이 땅의 모든 인민들, 이 땅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한순간에 올스톱하는 그런 위대한 시간들. 저 사무실들의 팬들도 컴퓨터들도 다 내려놓고 저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바다도 하늘도 저 이 지상의 모든 것들 다 멈추는 그런 시간들. 이 땅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 멈추는 바로 그런 시간들. 이 땅 노동자 빈민들, 저 거대한 총파업, 자신들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저 위대한 투쟁들. 이제 이런 투쟁들을 넘어 이 땅 진짜 주인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저 위대한 혁명 총파업. 우리 당의 총파업선은 바로 저 거리들과 공장들, 전국의 노동사업장들, 저 농토 위의 깃발들, 노동자 빈민의 혁명선언, 바로 그것은 무장봉지선언. 낡은 사회를 해체해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 거대한 항쟁의 길에 공개적인 혁명적 총파업. 이 땅의 비참함과 고통을 제거하는 투쟁. 이 땅 척치와 억압,
수탈을 끝장내는 투쟁, 이 땅의 진정한 공동체를 수립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자주와 형제의 평등을 실현하고 인간이 진정 인간답게 살고 진정한 해방의 공간을 열어가는 저 노동자 빈민의 혁명적 무장선언,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노동자 빈민이라는 선언,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도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빈민이라는 것, 저 거대한 노동자 빈민의 총파업 속에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길이 열린다는 것, 이 땅의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혁명 실현은 세계 혁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 노동자 빈민 총파업, 무장봉기 혁명선언, 세계 혁명선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국제공산당 만세. 총파업이 좀 길었지요. 원래 총파업이 시작될 때는 어려워도 한번 총파업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그리고 우리 박미 동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11년 그 내부 고발 해고자 투쟁이 엄청나고 그 힘을 받아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 선언했고 앞으로는 윤석열 건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고, 그리고 서초구청과 또 서초경찰서 폴리스들 공무원들 좀 제정신 차리세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노동자 빈민들의 세상이 다 됐다는 것을 그 정도 정세 정도는 읽고 와서 행패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 동지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박미 동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요. 현장에 가서 일상적인 노동자가 될지 아니 혁명가가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 자신도 가끔 그런 말이에요. 저 자신도 내 운명조차 잘 모르고 산다는데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자본이나 국가, 경찰들, 국가 공무원들 정말 그 세상 변화를 그 정도는 읽어야지 그나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제! 아직까지 제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은 국제공산당 만세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임세희 박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동지, 자 3분만 하십시오. 3분 되면은 제가 땡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박건영입니다. 약간 수습을 해야 됐기에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아까 임태희님 그 시를 낭송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현실은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긴 해요. 뭐냐면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파업은 첫째, 전쟁 경제는 멈춰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친위 경제는 멈춰야 된다. 또 세 번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경제는 멈춰야 된다. 이걸 위한 총파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튼 네, 그렇고 사실은 이야기는 임태희님 멋있는 시가 조금은 이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렸던 거고,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우리의 농성을 억울한 사람들의 농성을 허가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농성장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국민 노동장도 이제 침탈을 했던 거고, 지금도 허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근데 그건 독재죠. 독재. 국민들의 의견을 자기들이 농성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건 독재뿐이고, 또 하나는 현대차 기아차는 거기에 편세해가지고 자기들이 저거는 저렇게 알바끼 집회를 하는데, 사실 저거는 제가 보는 조폭문화다. 조폭문화. 밤에 여기를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조직폭력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저는 현실에서 언제부터 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나 누구든지 너무 쉽게 비관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염수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어쩔 수 없으라는 이야기 절대 하기 싫어요. 저는 끝까지 우리는 막아냈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해고자들의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거,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네, 마치겠습니다. 박근영 동지가 3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자, 김지연 동지, 오늘 발언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 명진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적어왔는데 좀 아까 발언하실 때마다 제가 좀 적었습니다. 늘 읽고 보던 건데 이게 또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니까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읽겠습니다. 고난의 칼날의 서라를 만해한님 스님이 1932년에 본 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칼날의 서라.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고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일을 볼 때 쉽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먼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면 일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생기고 많은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옳은 일이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 위에 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마라. 가시밭길을 벗고 칼날 위에 서는 데서 정의를 위해 자기가 싸우는 통쾌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가난한 조선에 있어서 정의의 칼날을 밟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어.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나 패보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42년에 발표한 글 고난의 칼날의 설화입니다. 만해 스님이 남긴 아름다운 민족시는 다들 알겠지만 이 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만해 스님은 칼날 위에 쓰신 분이 아니고 본인의 삶 자체가 칼날이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만해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교를 다 검하셨고 당신이 일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외롭고 치열한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과연 나는 칼날 위에 서는 마음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먼저 따지며 내 길을 갔던가?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인 줄 알고 피한 적이 있었고 이익이 되는 길을 취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칼날에 서라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칼날을 밟고 스님이 일러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윤 정권은 어떻습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자범 양아치로 모르는 이 정권을 규탄합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윤 정권과 재벌 규탄을 경찰을 규탄합니다.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에게 대몫을 받는 것이 경찰이 할 일입니까? 고기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 정권은 자기 혼자 사기꾼이 아닙니다. 장인과 부인,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사기를 치는 이놈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내 이놈 윤석열! 쟤들은 또 뭐야? 내 이놈 정의선! 내 이놈! 구한말 외정부자들이 외세는 굴욕적이고 급식거렸지만 그러나 자국민에게는 야수 같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복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칼날 억압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정의선은 전두환, 박정희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런 자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재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동지여, 내가 있다. 끝까지 이 싸움 투쟁한다. 끝까지 투쟁한다. 끝까지 투쟁한다. 끝까지 투쟁한다. 투쟁! 네, 김재현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이 가니까 따가운 햇살도 좀 가라앉고 사람 사는 살만한 그런 시간 환경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만한 그런 세상 환경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서초구청에서 또 트럭을 갖다 대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서초구청이 집회를 감시하는지, 우리가 왜 감시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없죠. 저는 정말 한심한 것이 본인들이 경찰이 될 때 선서를 했을 겁니다.
뭐 당당한 경찰, 무슨 경찰 해가면서 정의를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좋은 말은 다 해가면서 아마 읊으면서 선서를 하고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똥개는 똥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강아지를 다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똥개, 새파트, 저는 모든 강아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개새끼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쥐어밟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째 여기에 서서 뜨거운 낮에는 햇빛을 받고 또 한겨울에는 그 추위에 맞서며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서초구청 가로 정비과 과장, 가로 행정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아까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들어갔다 어떻게 했다. 자, 또 서초경찰서 정보과장 뻑하면 여기 나타나가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과장이야? 과장놈이 이따위밖에 안 돼?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더니 2주 전부터 찾으니까 없답니다. 통화도 안 됩니다. 어제 서초경찰서 찾아갔습니다. 없답니다. 전화를 해봐라. 나와 통화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전화가 안 된답니다. 공무원이 자 근무 시간에 전화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사우나에 가는 것 외에는 전화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거나 뭐 잠시 화장실 갈 때 전화기 두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 사우나 들어갈 때만 전화기 두고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혹시 모텔에 간 거 아니냐고. 모텔에 들어가도 전화기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가지 않고는 정보과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과장이 전화가 안 된답니다. 실시꼴랑한 자리에는 다 나타나가지고 지가 정보과장이랍니다. 그런 인간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없답니다. 통화가 안 된답니다. 자, 또 오늘 현대에서 구청을 불렀습니다. 구청차 2대가 왔습니다. 저놈들이 무슨 작당을 하고 왔을까요? 동지들, 저는 오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놈들이 야비한 짓을 또 강행한다면 저는 차에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역시 동지 간단히 발언해 주시고 1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배옥씨입니다. 자,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인데 참 우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정글의 그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노동 없이 이 자본주의 국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능력주의로 이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어렵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일수록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생활에 노동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 우리는 모두는 노동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선 하는 짓이 뭡시오? 1989년 2월 21일 날 2,000명의 구사대를 동원해서 1,500명 경찰의 비호 아래 자전거 체인 시칼 이런 걸로 노동자 테러했습니다. 시칼 테러 아시죠? 근데 정의선이는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저렇게 알박기 불법적인 집회를 비용을 쓰면서 이렇게 박민희 동지의 정당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해고해놓고 11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도록 이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선진의원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게 떳합니까? 정의선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인간의 양심을 이성을 회복하고 즉시 반성하고 사죄하고 박민희 동지를 이제는 원직 복직시키고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오히려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폭력경찰, 폭력구청입니다. 이걸 바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가 없는 상태를 시민들이 당당하게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간답게 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고 그런 사회야말로 평화로운 사회 그런 사회야말로
정말로 안정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말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는 서초 구청장은 서초 경찰서장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정서는 하루속히고 부당해고를 처리하고 원직 복지 10%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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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일단 밥가 부르고 일부 집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동지들과 밤새도록 집회하겠습니다. 자, 밥가.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2부 가지고 오늘 한번 밤새도록 한번 해봅시다.